안녕하세요. 토스 클라이언트 플랫폼 팀의 김준모입니다. 저희 토스 커뮤니티는 사용자에게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주 iOS 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iOS 개발 환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 중인 개발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자동화 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슈퍼앱을 지향하는 토스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은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사일로라 부르는 작은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일로 개발자들은 단순히 정해진 기획서를 구현하는 개발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누군가는 개발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저희 플랫폼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소속된 클라이언트 플랫폼 팀은 개발자를 위한 개발자들이 모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앱 전체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모듈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모범 사례를 만듭니다. 또한 프로젝트 설정을 튜닝하거나 스위프트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빌드 속도를 개선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반복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개발자들이 실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여주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먼저 탐색하고 팀 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iOS, 안드로이드, 웹, 서버 등 토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간에 필요한 통신 규격을 정하고 표준화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두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발표에서는 자동화에 집중해서 토스가 다른 앱들과는 달리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머지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토스 커뮤니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토스는 일반적인 앱들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개발 환경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첫 커밋 이후로 토스가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8년간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코드가 스위프트로 대체되었고 토스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코드의 양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금은 약 100만 라인이 넘는 코드베이스 위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알려진 스위프트의 단점 중 하나인 컴파일 시간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스 커뮤니티는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술들을 모든 개발자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장비마다 개발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도 터지기 시작했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스에는 150개가 넘는 자체 모듈과 다양한 오픈소스, 그리고 제휴사와의 연동을 위한 많은 SDK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의존성이 빌드되고 우리 프로젝트에 연결되는 방법들이 달라서 개발자들이 실제 빌드를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개발 환경은 앱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개발자의 리소스가 과도하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2017년 즈음에 iOS 개발자가 6명이 있었던 시절에는 2주에 한 번 릴리즈를 진행했었습니다. 배포일이 되면 거의 모든 멤버가 모여서 심사 제출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함께 모여있다 보니 야식도 시켜 먹고 나름 즐거웠던 기억도 있었지만 내 의지가 아닌 야근에 지치기도 하였고 명확한 프로세스 없이 암묵적인 지식으로 심사 제출을 진행하다 보니 모두가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앱스토어 커넥트 앱에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놓고 함께 조마조마하게 지켜왔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앱에 적용하는 보안 솔루션이 가진 제약으로 심사 제출 당일이 되어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금융을 다루는 중요한 앱인 만큼 전사 내부 테스트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인증서가 꼬이거나 서명에 실패하거나 프로파일이 변경되는 등 배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과 씨름해야 하는 상황들이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의 리소스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죠. 토스 앱의 세 번째 어려움은 슈퍼 앱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일로와 팀에 속한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저장소에 수많은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iOS 개발자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금으로 시작한 토스는 어느덧 월 사용자 수 1위 금융앱으로 진화했고 공공 부분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들이 사일로 조직들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일로에는 1명 또는 2명의 iOS 개발자가 속해 있고 토스에는 이러한 팀이 다루는 제품이 수십 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각자 다양한 규모와 개선 사이클을 가지고 토스에 추가되고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 표시된 B사일로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만들어냈고 조금이라도 빨리 사용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앱 전체의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릴리즈 2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저희가 2주 간격으로 배포하던 시기에는 이번에는 이 기능을 제외하고 출시할지 아니면 릴리즈를 미뤄야 할지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못하면 꼬박 2주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을 어떻게 자동화라는 마법으로 해결했을까요? 먼저 iOS 개발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스의 iOS 개발자로 출근한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도록 하죠. 입사 첫날은 피플앤컬처 팀과 진행하는 온보딩 과정과 더불어 엑스코드를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문제로 설명드렸던 그 복잡한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스는 서드파티 의존성을 제외하고도 100만 라인에 가까운 스위프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고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위프트의 이점을 잘 활용하여 토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강력한 기능과 함께 따라오는 긴 컴파일 시간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의존성 도구를 실험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설정해야 하는 환경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세팅을 첫날에 완료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일 수 있지만 토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줄.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하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사 첫날부터 야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애플에서 애플 실리콘 M1 프로세서가 발표되었을 때 그 빠른 속도를 보고 저희 iOS 개발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기를 받고 엑스코드 버전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다시 한번 울어야 했습니다. 개발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많아서 빌드가 계속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플랫폼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방금 보여드린 스크립트 단 한 줄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제는 엑스코드 버전을 올려야 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지 엑스코드 설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 뿐입니다. 또한 앱을 단일 타겟이 아니라 150개 이상의 모듈로 분리하여 마이크로 피처스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의존성 주입을 통해 개발 중인데요. SPM,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의 등장 이후에도 여전히 모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역시 토스에서 사용 중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몇 줄의 설정과 의존성 추가로 앱의 새로운 모듈을 쉽게 추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증분 빌드의 시간이 줄어들고 타겟당 스위프트 코드도 줄어든 덕분에 자연히 타입 추론에 걸리는 시간도 절약되었습니다. 모듈별 머지 스위프트 모듈 시간 또한 절약되었고요. 관련된 내용도 재미있는 내용이라 이 발표에 다루고 싶지만 분량이 크다 보니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간에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를 통해 개발자가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도 첫 빌드를 성공하게 만들자는 저희의 목표는 최근 신규 입사자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대체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이 준비되었으니 실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토스에서는 이런 지라 워크플로우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개발자는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물을 커밋하여 사내망에서 작동 중인 GitHub 엔터프라이즈에 푸시합니다. 그러면 지라 이슈는 자동으로 진행 중 상태로 바뀝니다. 이제 담당 개발자는 GitHub에 풀리퀘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라 이슈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승인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리뷰를 거쳐 PR이 머지되면 자동으로 승인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 캔디데이트 빌드로 QA 또는 제품팀에서 기능이 올바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테스트 증적을 남기기 위해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완료 상태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개발자는 자연스럽게 깃을 활용하기만 하면 추가 작업 없이 모든 행위가 하나의 지라 티켓에 기록되는 거죠. 또한 개발자가 올린 PR은 CI를 통해 자동화된 테스트에서 프로젝트의 타겟에 대한 빌드 확인과 유닛 테스트 등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오류와 린트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를 PR의 댓글을 통해 알려줍니다. 린트의 경우 코딩 스타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데요. 주로 자잘한 이슈이다 보니 리뷰어가 지적하고 고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데 작성자 스스로가 작업 중인 로컬 머신과 PR 모두에서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챕터에서는 PR을 작게 올려 베이스 브랜치에 자주 빠르게 머지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때로는 며칠에 걸쳐 PR이 열려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한 PR이 열려있을 때에 다른 PR들이 베이스 브랜치에 머지될 수 있는데 코드상의 충돌 이외에도 다른 코드에 의하여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열려있는 PR을 대상으로 베이스 브랜치와의 백머지 커밋을 만들어 해당 커밋을 기준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여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새벽 시간에는 저희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젠킨스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PR을 기준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PR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소한 수정일 수도 있고 앱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정일 수도 있지요. 이런 중요도나 시급도, 목표 버전, 공유 대상 등을 PR 레이블로 지정하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머지되게 하거나 PR 작성 시 특정 채널에 공지를 한다던가 심사 제출 시 포함된 PR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한다든가 하는 자동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치가 머지될 때마다 디벨롭 브랜치에서 테스트를 작동시켜 머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찾기 쉽게 하였습니다. 여러 팀과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하는 와중에 각자가 개발한 기능을 iOS 개발자 이외의 팀원들이 기존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가한 기능들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부 배포를 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젠킨스를 사용하여 빌드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젠킨스 파일과 패스트레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빌드의 여러 단계를 병렬로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필요할 때 언제든 빠르고 쉽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죠. 또한 매일 새벽마다 최신의 코드를 기준으로 빌드해서 나이틀리 빌드를 배포하는데요. 협업하는 팀원들이 특별한 요청 없이 새로운 기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배포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런 식의 배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심사와 롤백이 불가능한 iOS 생태계의 배포 의존성만 없었다면 어쩌면 사용자에게도 이와 같은 주기로 배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앱을 출시할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iOS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빌드를 애플에 심사 제출하고 승인받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OS 챕터는 릴리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담당자를 돌아가면서 맡는 릴리즈 마스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앱 릴리즈는 릴리즈 마스터가 간단한 명령어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트리거하며 시작합니다. 테스트용 빌드 배포, PR 리뷰 독려, 심사 제출, 앱 심사 모니터링, 배포율 모니터링 등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릴리즈 마스터의 간단한 명령어 입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런 도구들은 개발자나 릴리즈 마스터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빌드와 배포 서버에 적용되는 관계 당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릴리즈 마스터가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릴리즈라는 행위 자체에 시간을 많이 쏟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심사 제출할지, 어떤 기능을 포함하게 할지 등과 같이 진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전반 곳곳에 걸쳐 있는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장비의 개발 환경 설정을 쉽게 하고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CI/CD의 장비들까지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개발하게 하여 특정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합니다. 또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빌드하여 배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품 개선을 위한 잦은 내부 배포와 토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앱스토어 배포를 손쉽게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일로와 팀에 속한 수십 명의 개발자가 한 개의 저장소에서 동시에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춥니다. 이런 여러 자동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서 iOS 개발자가 제품 개선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스 iOS 챕터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화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예정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모듈 구조를 활용할 때에 새로운 모듈을 설정하고 추가하는 데에 제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줄여서 개발자의 시간 절약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iOS 생태계의 한계가 갖고 있는 배포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능의 점진적 배포, DST, 디자인 신텍스 트리, 서버 사이드 UI 등을 이용하여 앱을 단단하게 만들고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기능을 배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의 자동화 툴이 젠킨스가 띄워진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드웨어의 라이선스에 의존적인 때 사용하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던 관성과 빌드 서버에 관한 관계 당국의 규정에서 조금씩 살을 붙여 확장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이슈, 서버의 디스크가 찬다던가, OS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던가, 건물이 정전된다던가, OS 페이탈 에러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이슈들이 종종 발생하여 시간을 많이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감독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토스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함께 제품을 만들어 나갈 뿐, 그리고 이런 계획에 가슴 설레어 더욱 견고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갈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